지난 1월 14일 새벽 4시 30분경 동해에서 출발한 심야버스가 부산 터미널에 도착했다.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버스에는 마약을 밀반입한 2명의 러시아인이 타고 있었다. 이미 1시간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용의자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던 마약수사대는 버스에서 내리는 용의자를 확인, 조심스럽게 미행을 시작했다. 마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지금 출발해가지고 목적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해가지고 연인 관계인지 부부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남녀 한 명입니다. 남녀 각 한 명, 2명. 양코와 나타샤. 부부 사이로 밝혀진 이들은 새벽 5시 무렵 지하철 첫차가 운행하기를 기다려 황급히 신평행 지하철에 올랐다. 용의자 부부를 뒤따르던 형사는 위치와 이동 상황을 동료들에게 알리며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뭐 내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갈게. 우리 안 되겠다. 직원들 지금 2명은 연인 관계로 좀 위장해가지고 지하철을 같이 같이 타고 지금 따라가고 있고 2명은 지금 가 있고 저희들은 또 지하철하고 노선과 맞춰가지고 지금 이동 중에 있는 겁니다. 단 하나의 착오도 없이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작전. 이들이 밀반입한 해시시 오일은 주로 러시아에서 이용되는 것으로 대마초보다 강한 성분의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본건은 대마초가 아니고 대마, 수지, 그러니까 해시시 오일을 갖다 이용해서 담배 피우듯이 피우는 거기 때문에 훨씬 대마초보다 환각작용이 심하다고 보면 됩니다. 대마, 수지, 해시시 오일을 이용해서 이제 지금 이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하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제 접근하는 거는 근본이 처음입니다. 한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간. 팀장님하고 김 실장님은 1번 출구 있는데 그쪽으로 있고 우리는 5번 출구한테. 그러면 우리도 지금 도착 다 됐거든. 도착돼가지고 우리 출구번호 바꿔줄게. 7번 출구죠. 7번 출구입니다. 팀장님 1번, 재우이 5번, 내 7번 출구에 앞에 있다. 3번이 B가 있다. 지금 3번이. 그러니까 네가 도착하자마자 출구 번호를 불러줘야 된다. 지금 어느 이거? 이제 용의자는 최종 목적지까지 단 3코스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재고 역 감독님 몇 개 안 남았거든. 안 남았습니다. 역 그다음에 역 역입니다. 마약 수사대가 목적지 지하철 입구마다 2~3명씩 줄을 이뤄 잠복 대기하는 동안 그 아이가 또 횡단보도 아이가. 마약상을 태운 지하철은 약 1시간을 달려 목적지에 닿았다. 이른 시간이지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붐비기 시작한 지하철 안. 미행팀은 용의자를 놓칠세라 그들의 뒤에 바짝 붙어섰다. 러시아인 부부가 해시시 오일을 밀반입해 유통시키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은 약 한 달 전.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상선에 마약을 숨겨 강원도 동해안 보세구역을 통해 들여왔고 이를 다시 부산으로 가져와 러시아인 밀집 지역에서 자국인을 상대로 판매,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때문에 신속한 검거는 물론 소지하고 있을 해시시 오일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 7번 출구 올라온다. 7번으로 올라온다. 7번. 지하철 7번 출구로 방향을 잡은 용의자. 잠시 숨죽인 시간이 흐른 뒤 용의자 부부가 수사대의 시야에 포착됐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평범한 관광객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로잘스키 부부. 수사대는 약간의 거리를 확보한 뒤 다시 용의자를 미행하기로 하는데 순간 문제가 발생했다. 용의자 부부가 택시를 잡아탄 것이다. 러시아인 밀집 지역의 술집으로 이동하리라 짐작하고 있던 마약 수사대는 이들의 예상치 못했던 이동 경로에 당황하며 서둘러 택시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는데 산 네. 지금 어디야 이 터널 쪽 들어가는데 터널로 해체해가지고 영상 어디고? 병원 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병원 맞나? 병원. 아마 이 호텔 뒤쪽 길 같은데 내가 일단 따라가고 있다. 자칫하면 한 달간의 검거 작전이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 다행히도 용의자를 태운 택시는 그리 멀지 않은 장소에서 멈춰섰고 부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절대 놓칠 수 없는 마약 판매 용의자. 수사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미행을 계속하는데 한적한 주택가로 걸어들어와 여관으로 보이는 건물 안으로 자취를 감춘 부부. 이 건물이 용의자들의 주거지라면 수사대는 예상치 못했던 이들의 이동 덕분에 큰 소득을 얻게 된 셈이다. 너까지 뛰어. 저기 불이 안 켜지는 거야. 몇 층이지? 저 옆으로 들어갔죠. 바로 뒤 여기 아, 바로 차 여기. 뒤에 바로. 아무것도 이제 그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마약 사건. 수사는 의외로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있었다. 네,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외국인에 대해서 계획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그 텍사스 쪽에서 그 러시아 부부들 거주하는 부부들이 대량으로 러시아 선박을 통해 가지고 해시시 오일을 받아서 동해하고 부산, 그다음 텍사스 일대에 판매한다는 그런 특수 첩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잠복에 들어간 지 약 20여 분. 대원들은 건물 앞으로 속속 모여들기 시작하고 어디가노? 그러면 팀장 계신 데를 예. 어느 건물 들어갔어? 내가 이거 가정주택이네. 옆으로 출입문 있거든. 올라가는데 2층에 복도 쪽에 불 켜진 거 3층에 불이 2개 켜지더라고. 3층이네. 근데 이게 여러 가구 사는 것 같아. 이게 옛날 여관 비슷한 것 같아. 여관. 달방이네 달방. 그 동해에서 해시시 오일을 가져오는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기존 자기 집에 해시시 오일을 놔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집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기다렸고 그리고 저희가 그 안에 집 안에 내부 구조가 지리적인 상황이 순간적이었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순간 지리적인 상황이라든지 주변 인물들 그런 것도 파악하던 중에 그 집 위치가 옛날 여관 모텔방으로 쓰던 그런 집 구조였어요. 구조여가지고 쉽게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그 해시시 오일을 갖다가 은닉하거나 버리거나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걔들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린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7시 무렵 시작된 잠복이 벌써 4시간째 계속되고 있었다. 용의자를 검거하는 것은 물론 증거품인 해시시 오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사들의 노출은 최대한 자제해야만 하는 상황. 모든 방을 조사할 수 없는 수사대의 입장에서는 건물 내 구조를 차분하게 파악해가며 용의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2층에 문 4개 있고요. 3층에 문 4개 있고요. 총 8개 있고 마지막 3층에 4층에 옥상에 방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물건 확보하고 물건만 확보하고 나서 바로 집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 저 위례 가지 차원에서 사람 많은 건 좋습니다. 네, 예.
아닌데, 3층에 11시 20분대 있다가 문 열리면 바로 치는 것도 하나 방법. 근데 만약에 전마가 문을 안 열어주면 그죠? 그러니까. 에? 그게 문제란 말이다. 그래서 뭐 지가 가온 거 막 때려 부비고 막 어? 정근인멸 시켜버리면은 문이 열릴 때 바로 여자가 문을 열고 나올 때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방에서 바로 잡는다. 방에 맞 들어가 버리는 거지 같이. 삼층에 숨어서 앉아있을 때 있더나? 아니요. 없더나? 옥상 쪽에 좀 이래 3층에서 4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잖아. 맞아. 거기 있지? 앉아 있든가. 그게 그래. 그게 좀 있으면서 그럼 형님, 내가 그 올라가 있을게. 이거 문을 장악할 수 있겠나? 예. 가가지고 문 딱 하고 폰을 내가 바로 샌드를 바로 누르면 안 되겠나 형님인데. 근데 문이 4개나 있던데 저 안쪽에서 걸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러면 여기는 독도시이기 때문에 발작 소품이 나거든. 발작 소리가 날 뿐더러 아저씨가 만약에 네가 올라가갖고 응. 그 문을 장악을 못할 것 같으면은 응. 여자 내려오나서 따라 내려오고 응. 문을 장악할 것 같으면 어느 집인가는 장악 확인하라 일단. 안 그러면 문은 장악을 해야 돼. 네가 문 안 잠기게. 어? 이 샌드가 시간 좀 몇 초 걸린다고 이게. 그래, 그거는 뭐 시간도 좋아. 네가 그 문을 장악하는 거는 문은 열린 상태에서 네가 다 눌러줘야 되는 거라. 근데 문 앞에서 딱 지키고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문이 열리는 거를 정확히. 내가 알아서 할게. 저것도 조심한데. 한 2명 가가지고 방에 쪽에 있고 좀 결국 있으면서 수사대 일원이 해시시 오일의 구매자로 가장, 용의자를 방에서 불러내기로 한 마약 수사대. 없나? 양쪽으로. 그들이 묵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2, 3층에 잠복해 있다가 나오는 용의자를 검거하기로 했다. 지금 이 마약 판매하는 사람과 우리가 정보원을 접속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 지금 이제 주거지가 파악됐기 때문에 주거지에서 나오는 걸 지금 급습해서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주거지 내부에 마약을 찾아내는 게 지금 급습입니다. 지금. 그 시각 건물 안으로 들어온 형사는 지난밤 용의자들이 건물 내로 들어갔던 시간 불이 켜졌던 방들을 위주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여자가 불안해요. 못하니까 놀러 바로 갔습니다. 지금 2층에 있다. 2층에 광수에 올려보냈다. 아니 격식이를 올려보냈다고. 그래서 집 파악하려고 장하게. 만약에 그 문이 장악이 되면은 네가 바로 뛰어야 된다. 건물 안팎에서 완벽한 준비가 끝나고 가짜 구매자를 만나기 위해 용의자가 나올 시간은 11시 20분경. 수사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예, 3층에서 이제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위장 거래를 해시시 오일을 사겠다는 위장 거래를 해가지고 걔가 나오는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타이밍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근처에 문이 열려서 방에서 나오던 마약 밀반입 혐의 용의자 양코 라자스키가 건물 3층에서 잠복하고 있던 수사대에 의해 검거됐다. 수사대의 작전이 적중했다. 선물이 그래. 그리고 신속하게 현장을 장악한 마약 수사대. 손 들어 그래.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을 다량의 해시의 오일을 찾아내는 것. 가만히 있어. 수사대는 좁은 방 안 곳곳을 뒤져가며 차분하게 마약을 찾아 나갔다. 이미 오래전에 이곳에 정착한 나타샤 로잘스키. 방 안은 각종 물건과 잡다한 약봉지로 가득했는데
남편과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약 1년 전. 이들이 마약 밀반입을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일 것으로 수사대는 추측하고 있다. 헤이, 통이. 예, 통요. 자, 이게 뭐냐 물어봐. 어디? 방안을 수색하기 시작한 지 몇 분여 만에 봉지 하나가 발견됐다. 뭐야? 봉지 속에는 다량의 해시시가 들어있었다. Я не знаю, что это такое. 뭐야? 헤이. 뭐야? 이 안에 Знаем, что вы поехали 브레지하고 자기 요 안에 сегодня, 있었는데 сегодня утром Ну, вы приехали в Бусану, да? Мы все узнаем. Что это такое? Сами 헤이, скажите. 해시시. 오케이? это я. 헤이. Окей. 오케이. 얘기한대. Что? Да, окей, что это? Что это Окей. такое? 수사팀이 내민 물건이 해시시 오일임을 순순히 인정하는 나타샤. 어젯밤 그녀가 들고 온 가방 속에는 해시시 오일 외에도 작은 종이 상자가 여러 개 발견됐는데 하나만 더. 그것은 해시시 오일을 흡입할 목적으로 담배에 뿌려 피는 러시아산 해시시 전용 담배였다. 안돼 이거는 그냥 대시시 할때 하는 거예요. 아니, это 여기. 야, 이거는 야. 헤이. 아니, 여기. 가만. 오케이. 가만 있어. 전화. 가만 있어. There, sit down, please. 다량의 해시시 오일과 전용 담배까지 지난 수사와 긴 잠복이 큰 성과로 결실을 맺었다. 어제 이 똥에 갔다 올 때 들고 있던 그 가방입니다 이게. 러시아산 전문 이 해시시만 하는 담배입니다 담배. 담배가 있고 이게 아까 15, 여기 15개고 여기 더 있거든. 그래서 숫자를 같이 하나, 12, 13, 14. 지금 시간으로 마약 혐의로 마약 해시시 오일을 밀반입해 들여와 판매 유통시킨 혐의. 라달스키 부부가 검거됐다. 그날 오후 라잘스키 부부를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연행한 마약 수사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과 담배 모두 증거품으로 압수됐다. 이제 이들을 중심으로 해시시 오일 구매자는 물론 상습 투약자까지 수사는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올리게 될 것이다. 이 해시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뭐 다른 쪽에서도 부산 외 다른 쪽에서도 몇 번 수사가 되고 압수된 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시시 오일이 압수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수사로 확보한 증거물은 해시시 오일 380g과 전용 담배 180여 가. 이것은 약 1,8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예, 이 일반 대마초에서 1차 가공을 하고 끓이고 한 게 그 해시시가 나옵니다. 그거를 다시 에틸 알코올이나 이런 걸 해서 더 농축을 시키는 게 오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일을 하면 더 농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반 그 환각 적용은 일반 대마의 한 20배, 30배 정도 되는 그런 겁니다. 러시아에서 수리공으로 일했다는 얀코 라잘스키. 경제 사정으로 실직을 당한 그는 한국을 오가던 중 상선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에 손을 대게 됐다고 사실을 털어놨다. 돈을 벌기 싶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서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좀 더 싸게 내가 사서 조금 더 비싸게 마진을 붙여서 팔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요 상태로 앰플 3g짜리 하나하고 담배 이 해시시 오일만을 필 수 있는 전용 담배 색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올 때는 4만 원 내지 5만 원에 사오고 시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팔고 있는 시세는 이 상태로 8만 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약 10차례 투약과 흡연이 가능한 양. 부부는 이것을 러시아인 밀집 지역의 유흥업소를 돌며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자기들끼리 어디 가면은 누구 통하면은 해시시를 구할 수 있다, 오일을 구할 수 있다. 자기들끼리 연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들은 자기들 연락처를 그 술집에 뿌렸습니다. 자기 이름은 숨기지 전화번호만. 그래서 이 번호를 하면 구할 수 있다, 이 번호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러시아에서 뭐 막 온 선원들도 그 번호를 연락해가지고 만나자, 구하자. 이래서 팔고 구입하고 흡연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라잘스키 부부를 검거한 뒤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는 해시시 오일 구매자와 상습 투약자를 찾는 조사가 연일 밤샘 작업으로 이어졌다. 예, 일단 총 판매책을 근거를 했기 때문에 판매책의 그 휴대전화가 아주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포폰이 한 4대 각 2명이었는데 한 명당 3대씩 해서 6대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저 근거된 이후에도 그 해시시 오일을 사겠다는 그런 러시아인들이 전화가 수사를 진행 못할 정도로 불이 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전화 걸려오는 그 구입하려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을 일단 직접 만나서 그 해시시 투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인 마약 검사, 모발이나 소변 검사를 해서 그런 식으로 근거를 하게 된 겁니다. 전화가 오면은 이쪽 대로동에서 만나면은 내가 좀 위험하다, 불안하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거기서 고가도로 저 있잖아. 고가도로 쪽으로 쭉 오면은 끝부분에 모퉁이에 은행이 있다. 은행 앞에서 보자. 솔직히 좀 끝난 뒤에 사람 너무 많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좀 밑으로 유인하라고. 지가 다시 전화를 하기로 했거든요. 한번 장소 전화 그때 전화하기로 했어. 전화하면 10분 있다 만나자 거기서. 그래 하라고. 그러면 그때 얘기하면 돼. 라잘스키 부부를 조사하던 중 해시시 오일을 구입하고 싶다는 러시아 청년의 전화를 받은 수사대. 판매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구매자를 검거하기로 했는데 전화 통화를 주고받으며 구매자임을 확인한 순간 주변에서 잠복하던 수사대가 청년을 에워쌌다.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은 마약을 사러 나온 게 아니라며 계속해서 발뺌했던 청년. 조사를 받는 내내 변명을 늘어놨던 그는 결국 3시간 만에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현재까지는 그 자기가 그 마약을 사러 나온 것이 아니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다가 지금 회사 관계자들이 오고 하니까 마약을 자기가 사러 나고선 지금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했는데 저희들 경찰에서는 원래 마약은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데 외국인이고 또 저희 나라에서 사실은 뭐 범죄는 저지르지 않는다면 또 저희 나라를 떠난다면은 저희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아마 불구속해서 강제 출국 조치시키는 것으로 전개를 지을 겁니다. 마약 밀반입으로 시작된 사건은 해시 투약 경험자들에 대한 조사와 단속으로 확대됐다. 수사대는 마약에 노출돼 있는 이들이 그 위험성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길 바란다. 네, 이번 사건의 특징은 그 해시시 오일이라는 아주 그 고농도의 마약이 다량으로 선박, 항구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게 발견하게 된 게 특징이고 성과는 부산 그 텍사스 일대에서 특히 텍사스 러시아인들, 우즈벡, 카자흐스탄 애들이 이 부부들이 검거되고 상하선을 수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검거되는 걸 보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지난 1월 해시시 오일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마약 수사대는 판매자와 구매자, 투약자 등 총 24명을 검거, 큰 성과를 얻었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마약 범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엄격한 법의 심판으로 이 같은 범죄가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